안녕하세요. 오늘 비욘디 라이브 수면 연구 학회와 함께하는 시간에는요. 특별히 두통과 수면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문혜진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박홍균입니다. 잠 잘 못 자면은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잠 잘 못 자겠고 이런 이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특히 뭐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 직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사실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통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신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시작되는 두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길게는 한 3, 4일까지도 간다 잔두통이. 그리고 목이 뻐근하고 눈도 피로하고 어깨가 결리고 이러는 날에는 꼭 두통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두통인데 이 두통은 바로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편두통이 어느 정도로 흔하냐면 전체 인구에서 12%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500만 명 최소 한 700만 명 정도는 편두통을 경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통 외래 초진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진단이 되는 것을 봤을 때에는 편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50%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제일 많고요. 긴장형 두통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형 두통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긴장형 두통으로 병원까지 오시는 게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진단 받으시는 경추성 두통, 이거는 요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1.72%도 경추성 두통만 있는 게 아니고 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두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경추성 두통이 포함되는 게 다 해서 1.7%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두통은 흔한 것뿐만 아니라 장애가 굉장히 심한데요. 장애 생활 연수 2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냐면은 내 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날짜를 년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2위라는 겁니다. 이건 WHO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서 2등이 나온 거고 1위가 요통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허리 아픈 거 다음으로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게 2위다 이거고 한 달 평균으로는 편두통 있는 사람들은 편두통을 보통 한 12일 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능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게 4일 이상, 결석이나 결근하는 게 1일 이상,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우울, 짜증, 분노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게 바로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에 두통과 관련해서 나는 두통이 있을 때 울렁거리거나 그러니까 속이 불편한 게 있었다. 혹은 두통이 있을 때 밝은 곳에 있으면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좀 더 편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영향이 있는 날이 적어도 하루 이상 있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편두통 환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80명 정도를 진단해낼 수 있어서 3개 중에 2개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내가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이제 두통이라고 이름이 돼 있으니까 머리의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이 많이 됩니다. 피로하기도 하고요. 밝은 거 시끄러운 거 불편하기도 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소화불량 생기고 맑지 않고 뭔가 좀 무겁고 잔두통 있고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뒷목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해서 머리 아팠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편두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두통 특성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앞에 막 짜증나고 뭐 우울감 생기고 괜히 막 미친 듯이 막 하품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편두통 생기기 전에. 제가 좀 저런 편인데 소변을 보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단계 땡겨서 막 먹게 되고 과식하고 나서 머리 아프고 이러는 게 실제로 과식해서 머리 아픈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먹게 땡기는 게 편두통의 한 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나 소리에 좀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운전할 때 반대쪽에서 오는 불빛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좀 세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좀 있으면 편두통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막 한 7, 8시간씩 그냥 낮에 자서 애기도 못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겠는데 치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편두통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걸 조절을 해야죠. 목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두통의 50% 정도 이하로 떨군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요거를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일단 두통이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최대한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약을 먹든 그 얼음찜질을 하든 뭐 뛰든 그냥 자든
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끊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참는 날 포함해서 급성기가 한 8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내가 그냥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 치료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뭐 먹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주사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방 치료의 목적은 두통 일수를 줄이고 강도를 줄이고 급성기 치료의 그 약발을 좋게 만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치료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으면은 편두통은 그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두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통 일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쓰고 뭐 깨끗한 날, 머리가 묵직한 날, 맑지 않은 날 뭐 다 쓰고 아픈 날, 편두통이 확실하게 왔던 날, 약 먹은 날,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받더라도 바로바로 풀어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면 위생 지키기 이건데요. 이거는 아주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못 잘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뭐 빛이라든지 소리 다 제거해야 되고 졸리기 시작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잠이 안 온다? 나오고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편두통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그냥 바람이라도 쐬고 30분 그냥 천천히 걷고 괜찮다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속도를 조금 높여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괜찮으면 또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조금씩. 그러니까 머리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조금씩 서서히 늘리셔서 나중에는 좀 숨 찰 정도. 그렇다고 너무 헐떡헐떡 할 정도까지 하면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숨 찬다.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빛이나 소리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있으신 분이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건 너무 가혹한 거고요. 카페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가혹한 거고 두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때는 카페인을 일단 끊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이 좋아지면은 두통도 좋아지고 두통이 좋아지면 또 수면이 좋아지고 선순환으로 점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관성이 붙어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편두통도 약간 비슷하게 막 잠 되게 조금 잤을 때 그날 아프거나 아니면 어느 날 맘먹고 난 잠 많이 자야지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막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러면 두 개를 두통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양상이 조금 다르죠. 편두통은 확실히 욱신욱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어느 한쪽이 아프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고 뭐 한쪽이 아플 수도 있고 이쪽이 아프다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욱신욱신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수면무호흡 두통은 그냥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20-30분 이내에 그냥 싹 사라지고요. 편두통은 뭐 짧으면 4시간 길면 막 3일까지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중에 확실히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이 관찰된다. 그러면 이제 수면무호흡 두통이 있는 거를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랑 동반해서 낮에 많이 졸리고 성욕이 떨어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다 관련되어 있고요. 편두통은 머리 아플 때 속 울렁울렁 토하고 빛과 소리, 냄새에 매우 민감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편두통이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치료가 다르니까요. 수면무호흡 두통은 지속적이게 하셔야 좋아지고요. 또 체중을 확 빼시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편두통은 증상이 심하고 자주 있으면 당연히 약물요법 하셔야 되고요. 근데 생활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편두통 정말 흔하고 또 편두통과 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 생활이 편안해지시고 건강해지시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